자,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박기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성신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범위는 유무리 함수부터 순열과 조합까지였습니다. 자, 차근차근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4p2 더하기 4c2 구하라고 하는데 4p2 4 곱하기 3 12고 4c2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 둘이 더해서 1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자, 다음 식을 전개하라는 건데 합차니까요. 9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전개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겠네. 6 마이너스 x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리함수의 점근선으로 옳은 것은 자, 점근선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 서로 다른 상위 6벌과 서로 다른 하위 5벌 중에서 상위 3벌, 하위 3벌을 택해서 가방 안에 넣는다. 상위와 하위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6벌 중에 3벌 뽑습니다. 6시 3에 5벌 중에 3벌 뽑아요. 5시 3.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그럼 6시 3 계산하면 20이고요. 5시 3 계산하면 5시 2랑 똑같아서 10이니까 200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넘어가서 5번.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서요. 어느 2명의 여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남학생부터 깔면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거 4팩에 곱하기. 자, 남학생이 깔렸어요. 남학생이 깔렸으면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5군데가 있죠. 그럼 그 5군데에 3명을 배열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러면 계산하면 424에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60이니까 1440까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함수 y는 루트 2x 더하기 4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요.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x계수도 양수, 루트 합해도 양수라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4분면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 봤을 때 x0 넣으면 2 빼기 3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1번 제2, 4분면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치역은 y가 마3 이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3 이상이죠? 아니고 정역은 2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아니고 점 6,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입해보면 루트 자, x에다 6 넣어봤을 때 12 더하기 4 마이너스 3 되니까 1이죠. 6, 1을 지나는 그래프였으니까 아니고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x 개수가 지금 똑같으니까요. 지금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자연수 xy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를 찾아라.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y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 볼게요. y 1부터 넣어보면 2x가 7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x, 자연수 x의 개수는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y가 2면 2x가 6 되니까 넘어가서 4 이하입니다. 되니까 가능한 x는 2개. y가 3이면 2x가 1 이하입니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연수가 없어서 여기서 끝나네.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보기의 함수 중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함수 y는 x분의 2의 그래프랑 겹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자, 평행이동도 허용하고 대칭이동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겹쳐질 수 있다는 거는 여기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의 개수분의 분자가 같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얘는 x 더하기 2 분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 더하기 2 분의 2 되겠죠. 대칭이동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x의 개수 1분의 2 해서 얘랑 똑같으니까 가능한 거고, 니은 보면 얘는 2x-1 분의 2 곱하기 2x-1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2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2를 더하면
2 더하기 2x-1분의 2라고 될 텐데 지금 x의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1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아니고 디귿은 지금 봤을 때 x의 개수분의 분자가 2니까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5개의 숫자 1, 3, 5, 7, 9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3,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맨 앞자리로 올 수 있는 게 1, 3, 5까지 가능하겠죠. 물론 전체에서 얘보다 큰 거를 빼도 되지만 얘가 뭐 어차피 뭐 5가 중간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맨 앞자리가 1인 것부터 한번 보면 맨 앞자리가 1이면 나머지 4개를 배열한 것만큼 가능하겠죠. 4팩가 있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4팩이 있을 거고 그럼 5일 때만 이제 보면 되는데 53,00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000의 자리에 무조건 1이 와야 되고 그러면 이걸로 시작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남은 3개의 자연수를 배열한 것만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 24개, 얘도 24개, 얘 6개니까 총 다 더하면 54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1학년 3명이랑 2학년 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2학년의 수가 2명 이상이어야 된다. 4명을 뽑았을 때 2학년이 2명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게 2학년 2명, 2학년 3명, 2학년 4명 가능하겠죠. 근데 그럴 바에야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2학년이 1명 또는 없는 경우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1, 2학년 가리지 않고 7명에서 4명을 뽑는 게 될 거니까 74일 거고 여기에서 빼기를 2학년이 1명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2학년이 없는 경우를 셀 겁니다. 2학년이 1명 들어오면 4명 중에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1학년 전체 3명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이 없으면 1학년 3명밖에 없기 때문에 4명을 만들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끝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73으로 계산을 하면 3분의 2 곱하기 7, 6, 5가 될 거고 여기는 4 곱하기 1, 그냥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 약분되면서 35 남고 4 빼는 거니까 3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간격이 1인 점이 각각 5개씩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점 10개에서 점 3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 점을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 이쪽 직선 위에서 2개의 점을 뽑고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뽑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개, 여기서 2개를 뽑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말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 5개의 점 중에 2개 뽑고 이쪽 5개의 점 중에 하나 뽑고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세더라도 같은 경우의 수가 계산될 테니까 이거 곱하기 2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5C 10에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100. 그래서 답은 1번. 자,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쿠키 6개를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방법의 수가 몇 개냐. 조심해야 될 건 똑같은 쿠키라는 거. 이거를 서로 다른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것.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6개의 똑같은 쿠키는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개수로만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4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하나, 2개, 3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2개, 2개, 2개에 이렇게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의 경우에는 4개, 쿠키 4개를 받을 학생만 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31가지가 있습니다. 이때의 경우에는 이 쿠키 하나, 2개, 3개가 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3명의 학생한테 배열한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이때는 3팩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모든 학생이 2개씩 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는 거라서 그냥 경우의 수가 1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여기서 6가지, 여기서 1가지니까 얘네 다 더하면 10가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두 함수 fx가 x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4고 gx가 다음의 식이 되었다. x가 마이너스 a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x는 x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마이너스 a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랑 f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점근선이 스위칭 돼서 얘의 점근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fx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인데 이게 f의 점근선.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2와 x는 3으로 g의 점근선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얘의 y절편 0, 마이너스 3분의 4가 g는 x절편으로 가져오게 되죠. 여기를 지난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g를 한번 보면 x 더하기 c가 있기 때문에 x는 3을 점근선으로 가지려면 c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a가 점근선일 텐데 얘가 점근선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3분의 4,0을 지납니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분자에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3분의 8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면 자 a-2b 더하기 3c 구하래요.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그러면 더하기 3분의 잠시만요. 자, 뭘 계산을 실수했습니다. 지금 0, 마이너스 3분의 4가 아니죠. 여기 0, 마이너스 2가 y절편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0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나오는데 a 마이너스 2니까 4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b 구해라 더하기 8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c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9 계산을 하면 6 빼기 9니까 마3 우리가 원하는 거 마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함수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3의 점근선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지금 얘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1,2고 0,3을 지난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무리함수는 y는 루트 a의 x 더하기 1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고 0,3 지난다 대입해주면 3은 루트 a 더하기 2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1이고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x 더하기 1 될 테니까 b도 1이고 그 다음에 c는 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유리함수는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이 될 테고 점근선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함수 f의 개수는 5p사이다. 아니죠? 5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아니고 니은 fa보다 fb가 큰 함수 f의 개수는 250개다. 자, 얘가 선택하는 것보다 얘가 선택하는 게 더 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선택할 것과 b가 선택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 B에서 얘랑 얘가 선택할 두 개의 원소를 먼저 뽑아주면 OC2가 되고 그러면 그 OC2를 통해서 뽑은 애들 중에 큰 애를 FB한테 작은 애를 A한테만 주면 되니까 끝. 그럼 나머지 C와 D가 선택하는 것만 골라주면 되는데 1대1 함수다 이런 조건도 없으니까요. 얘네들이 자유분방하게 공역에서 원소를 뽑아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250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자, 그럼 디귿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수 x1, x2에 대해서 x1에서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을 곱한 게 0보다 크다. 즉 둘의 부호가 항상 같다.
그럼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았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C랑 D랑 선택한 함수값의 부호가 전부 같은 것만 골라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A, B, C, D가 다 같이 1와 1,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가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과 2 중에 선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씩이니까 2의 4제곱계가 있고요. 2의 4제곱계. 그 다음에 쟤네들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중에만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계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것만큼 있겠네. 32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집합 X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여기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A 교집합 B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자, 지금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A랑 B가 이런 상태다라는 거면 1, 2, 3, 4, 5가 여기에서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들어오든가 A만 가지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든가 교집합으로 들어오든가 B만 가지고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1, 2, 3, 4, 5 쟤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배치한다 라고 했을 때 무작위 배치한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5번 곱하게 되는 거니까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4의 5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교집합 B가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쟤네들이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럼 그 경우는 여기 셋 중에 하나로만 다 들어간 게 되니까 얼만큼 빼는 거냐? 3의 5제곱을 빼는 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했을 때 1024에서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81이니까요. 3의 5제곱은 243이죠. 계산하면 1021에 981에 78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두 무리함수 y는 루트 2의 2-x-1과 y는 루트 2-x 더하기 1의 그래프랑 직선 x는 2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지금 식 읽으면서 봤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1 요것밖에 차이 없으니까 y축 평행 이동만 있구나. y축평이 이만큼 되어 있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얘는 시작하는 점이 2,-1이고 2,-1. 여기에서 x개수만 음수니까 좌상향하는 그래프 나오고요. 지금 y절편 봤더니 루트 2-1이니까 양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만큼 위로 올린 그래프가 얘였습니다. 그러면 2,1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나오겠죠. 근데 물어보기를 이 두 그래프랑 직선 x는 2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구하란 얘기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y축 평행이동 관계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시작점으로 딱 잘라서 이 모양을 관찰을 해보면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를 똑 떼가지고 일단 딱 갖다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으로 바뀌죠. 그럼 얘는 밑변 길이가 2짜리, 높이도 여기 1이었고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짜리니까 정사각형 넓이가 돼서 4.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0, 1, 2, 3, 4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만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그랬을 때 50번째 수가 뭐냐? 자, 그럼 짝수만 할 겁니다. 근데 작은 수를 어쨌든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갈 거니까 자, 맨 앞자리에 1이 올 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5자리죠? 둘, 셋, 넷. 여기에 짝수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얘가 짝수여야 되니까 1의 자리 숫자에도 짝수가 와야죠. 지금 0, 2, 4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3가지고요. 3가지. 0, 2, 4 중에 하나. 그럼 여기 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여기 뺏겼으니까 3가지. 그리고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그럼 요만큼이 1로 시작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몇 개 있는 거냐면 6, 3, 18개 있죠. 18개.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냐?
여기서 1의 자리 숫자에 0 이상 넣을 수 있었어요. 짝수니까. 근데 2가 하나 여기 쓰였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그러면 여기에 2개 뺏겼으니까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총 몇 개냐면 12개죠. 그럼 여기까지 셌을 때 2로 시작하는 자연수들까지 다 셌을 때 30개를 센 거네요. 우리는 50번째까지 가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멀었어요. 자, 3으로 시작하는 거 해보면요. 3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여기 지금 홀수가 쓰여있기 때문에 이때와 사건이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도 18가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셌을 때 48개가 돼요. 자, 그럼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자, 4로 시작하는 거 한번 고려를 해보면 2번만 가면 되잖아요. 4로 시작하는 거 가장 작은 거는 짝수여야 되니까 여기 0인 게 가장 작겠죠. 그죠? 그러면 4, 1, 2, 3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작겠네. 그죠? 아니죠. 가장 작은 건 4, 0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미안합니다. 4, 0, 1, 2, 3이면 가장 베스트일 텐데 짝수여야 되니까 3, 2. 그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4, 0, 3, 1, 2 이렇게 되겠죠. 짝수니까 여기 2는 고정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셌을 때 48번째였고 그럼 얘가 49번째, 얘가 50번째가 돼서 4, 0, 3, 1, 2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A에서 A로 하는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자, 가조건 봤는데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 봤을 때 정역 A의 원소 중에 함수값이 n 더하기 1이 되는 n의 개수가 2개다. 자, 그러면 이걸 결정을 지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좌표평면상에 자, 좌표평면상의 F의 그래프들을 다 찍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게 1,1부터 시작해서 5,5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 찍어보면 가능한 걸 1,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이렇게 되겠죠. 2, 3, 4, 5 2, 3, 4, 5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함수 f가 2,2를 지난다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의 x가 2가 되는 점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 다 삭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것도 없어서 이 줄이 삭제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나조건 봤을 때 fn이 n 더하기 1이 되는 게 2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게 1,2, 2,3, 3,4, 4,5 즉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죠.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합니다. 2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요 점과 요 점을 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x는 1이 다 이제 삭제되는 거고 y는 2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x는 3도 삭제, 그 다음에 y는 4 삭제. 그러면 남은 점들이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개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뭐가? fn이 n 더하기 1이 되는 게 2개밖에 없다. 그러면 2는 3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4도 5를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면 잘 보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과 5밖에 없고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과 3 그리고 5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3,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자유로운 친구가 누구냐면 5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머지들도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5가 5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이 줄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4는 자동으로 3을 결정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고 5가 만약에 3을 선택하면 이 줄이 안 되면서 4는 반드시 1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얘를 선택하면 2도 1을 못 선택하니까 2는 5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한 가지
그리고 5가 만약에 1을 선택하면 이 줄이 삭제되고 4가 3, 2가 5 자동으로 대응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5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니까 세 가지가 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 6가지, 얘 3이니까 곱했을 때 18, 1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직선과 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저 무리함수 한번 보면 시작하는 점이 2,-1이죠. 그러면 2,-1에서 시작해서 자, x개수만 음수니까 좌상향할 건데 y절편 봤더니 2루트 2 빼기 1이니까 양수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기울기 음수인 1차 함수가 만날 수 있도록 결정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y절편이 가장 작은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처음이 여기 시작점 지날 때일 거야. 그런데 얘를 그래서 여기 시작점 지나도록 그린 다음에 얘에서 위로 올리면 계속 만나게 되겠죠. 만나다가 그러면 K의 최대, 즉 마지막으로 이 무리함수가 만날 때가 언제냐? 접할 때죠. 접할 때.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둘이 접할 때겠네요. 그래서 2루트 2-x-1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k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 넘기고 마이너스를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4 곱하기 2-x는 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x에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이 들어옵니다. 자, 요거식 전개하면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 전개하면, 자, 식 정리하면요. 얘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4x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오면서 4x가 되죠. 그럼 막 k 마이너스 1에다가 4x 더했으니까 막 k 더하기 3이 되면서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었는데 여기 8이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7. 그럼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던 거고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에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걸어주면 얘는 k-3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얘 하면 얘만 남죠? k제곱 더하기 2k-7.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그럼 식 계산해주면 k제곱 사라져요.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k. 그 다음 더하기 9 빼기 7 되니까 더하기 16은 0. 그래서 k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2,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21번.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사이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유리함수부터 보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죠. 그럼 그래프 그려봤을 때 자,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y는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자, 오늘 y절편이 0입니다. 원점 지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을 거고 3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요만큼을 보는 거네요. 요만큼. 자, 그러면 얘랑 지금 주어진 직선 봤더니 얘는 y는 mx 더하기 m인데 m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1이니까 반드시 어딜 지나는 애냐면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애죠. 그럼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짜리 1차 함수다,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m짜리를 그었을 때 얘랑 만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가장 큰 순간이 언제냐? 기울기가 가장 큰 순간이 언제냐? 여기 지날 때네요. 이렇게. 이 순간이 가장 기울기가 클 때고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는 언제겠어요? 여기 지날 때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게 된 이유일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순간에서 자, 기울기를 낮춰가면서 보다 보면
어떤 순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냐면 여기 지나는 것보다 기울기 낮은 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먼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한다 그러면 다시 얘보다 이 접점을 지날 때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을 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0에 가깝다, 즉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선이 됐을 때가 기울기 m의 최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점을 지날 때의 직선의 기울기와 접하는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울기 최대가 될 수 있는 이 상황부터 봤을 때 요 점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분의 2 빼기 2니까 2죠.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 가고 2 올라가니까 4잖아요. 그럼 최대는 이제 해결된 건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 지날 때의 기울기. 자, 이 직선 기울기 한번 찾아주면 요 점은 3, 여기다 넣어보면 4분의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4 증가 2분의 3 다운, 그러면 8분의 3이네. 이때 기울기는 8분의 3. 아니죠. 다시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자, 접하는 상황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1분의 2 빼기 2는 m의 x 더하기 1이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얘가 중근을 가질 때가 우리가 원하는 접하는 상황. 자, 그래서 양변 x 더하기 1을 곱해서 식 정리해주면 2-2의 x 더하기 1은 m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 2 날라가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x라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식 정리해주면요, mx 제곱에 더하기 2m 더하기 2x 더하기 m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바로 중근 가지기 원하는 거니까요. 판별식 걸어주면, 짝수 판별식 걸면 4분의 d는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그럼 얘는 2m 더하기 1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중근, 얘가 0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 기울기 지금 m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8분의 3보다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등장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의 최대는 4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4 빼기 2분의 1 해서 2분의 9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이 하나 숨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A, B, C, D 5명이 다음과 같은 자리에 앉을 건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줘라. 가조건 A와 E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양 끝자리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A와 E가 양 끝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겠죠. 자, 그럼 나조건 봤을 때 B, C, D가 각각 2, 3, 4가 적힌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 C, D가 앉지 않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도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을 셀 때 이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들을 세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줄 거냐면 A와 E는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B랑 C랑 D를 먼저 앉힐 거예요. 그럼 B가 어디에 앉을 건지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겠지? B, C, D. 자, B가 만약에 1번 자리에 앉는다면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2, 3, 4, 5번이 남았는데 3번 자리에 못 앉는다 그랬기 때문에 2번 또는 4번 또는 5번에 앉을 수 있을 겁니다. C가 2번에 앉는다 라고 하면 3, 4, 5 자리가 남고 D는 4번 자리에 못 앉으니까 3번 또는 5번 자리에 앉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4번 자리에 앉으면 D는 2, 3, 5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그죠? 2, 3, 5. 그
다음 C가 5번 자리에 앉으면 D는 남는 자리가 2, 3, 4인데 그 중에 4번에 못 앉으니까 2 또는 3에 앉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케이스가 몇 개 나오냐면 7개가 나옵니다. 7가지. 그 다음에 B가 3번 자리에 앉는다면 그러면 남은 자리가 1, 2, 4, 5인데 C가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이 없죠. 1, 2, 4, 5. 그럼 C가 1번 자리에 앉는다면 남는 자리가 2, 4, 5번 자리인데 D가 4번에 못 앉으니까 여기서 2번 또는 5번에 앉는다. 자, 그 다음에 C가 2번 자리에 앉으면 남는 자리가 1, 4, 5인데 그 중에 4번 못 앉으니까 1 또는 5에 앉는다. 다음 C가 4번 자리에 앉으면 남는 자리가 1, 2, 5인데 D는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이 없다. 다음 C가 5번 자리에 앉으면 남는 자리가 1, 2, 4번 자리고 4번에 못 앉으니까 D는 1번 또는 2번에 앉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오냐면 4가지, 7가지, 9가지 나옵니다. 그럼 B가 이제 4번 자리에 앉을 때와 5번 자리에 앉을 때도 세조가 될 텐데 B가 4번 자리에 앉을 때와 5번 자리에 앉을 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B가 1번 자리에 앉는 것은 B랑 C랑 D가 앉지 못하는 자리 2, 3, 4번을 제외한 남은 자리에 앉은 거기 때문에 1번 자리에 앉는 거랑 5번 자리에 B가 앉는 건 경우의 수가 같겠죠. 그래서 이때도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3번 자리에 앉는 건 C가 못 앉는 자리에 B가 앉아준 거니까 B가 못 앉는 자리 4번에 앉을 때도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도 9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B, C, D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6의 2배 3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B, C, D를 안착시킨 상태에서 A와 E 두 명을 배열하는 건 2패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2 곱하기 2, 그래서 6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랑 E가 양끝에 앉지 않는 거를 우리가 고려할 텐데 A랑 E가 양끝자리에 앉는다는 건 2, 3, 4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A랑 E가 3개의 자리, 2, 3, 4번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거기에 배열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A와 E가 이 세 자리 중에 2개를 뺏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남는 자리 4번이라고 하면 그 4번에는 D가 못 앉으니까 D가 어디에 앉을지부터 정한다라고 했을 때 1번 또는 5번이겠죠. 그래서 2가지. 그러면 남은 자리에는 B랑 C가 자유롭게 배열되면 되니까 2팩이 곱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A랑 E가 양끝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계산했을 때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4가지가 돼서 64에서 24 뺀 거 4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무리하고 서답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도형을 색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할 수 있고요. 공유하는 두 칸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여기 영역 A, B, C, D라고 했을 때 A랑 D랑 같을 때 그리고 A랑 D가 다를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A랑 D가 같다면 이 A랑 D의 색칠할 색깔을 먼저 정해줄 거예요. 4가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하면 여기도 빨간색을 칠해주는 거고 그러면 B한테 색칠할 수 있는 건 남은 색깔 3가지 중에 하나. 그럼 여기다 색깔을 칠하는 순간 C는 얘와 얘랑 다른 거니까 2가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24가지가 나옵니다. 자, A랑 D가 다르다면 A에 먼저 색깔을 칠해줍니다. 4가지에. D가 달라야 되니까 A랑 다른 색깔 3가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여기에 빨간색 칠했다면 여기에 파란색 칠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이 달라야 되니까 2가지에 C한테 색칠할 수 있는 건 얘 다 달라야 되니까 1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2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면 4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점 A, B, C, D, E 5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출발을 해서 지점 B를 거쳐, 지점 E를 거쳐서 다시 지점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거는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돼요. 자, 봅시다. A에서 그냥 바로 B로 갔다라고 해볼게요. 바로 B로 갔다. 그러면 이 경로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을 갈 수 있는 방법은 C를 거치고 1을 가던가 아니면 바로 1로 가던가. 자, C를 거치고 1을 간다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C까지 가고 1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그러면 C 거친 다음에 E로 갔기 때문에 E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는 두 번 이상 같은 지점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D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바로 E로 갔다면 이런 경로를 타고 간 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A 돌아갈 때는 C를 거칠 수도 있고 D를 거칠 수도 있어요. 자, C를 거친다면 2 곱하기 3가지의 경로의 수가 나오고 D를 거친다면 한 가지의 경로의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7가지. 그러면 A에서 바로 B 간 다음에 E 들렀다가 A 가는 방법의 수는 총 2가지, 7가지, 9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쳤다가 B를 가겠습니다. C를 거쳤다가 B로 가요. 그러면 A에서 C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거 3가지의 경로에서 그 다음 B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가지. 그러면 C 들렀다가 B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E로 가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 한 가지. 그럼 E로 왔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C, B 둘 다 못 들르니까 무조건 D로 가야 돼.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3가지. 됐죠?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치고 바로 E로 간다라고 하면 B를 안 들릅니다, 이번에. 그럼 3가지, 2가지, 곱해서 6가지의 경로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착한 다음에는 이번엔 C만 못 거치는 거니까 B, D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이번엔 D를 거치고 E를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이 경로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E에서 다시 A로 돌아갈 때는 B를 거칠 수도 있고 C를 거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B에서 스트레이트로 간다라고 하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도착한 다음에 C를 거치고 A로 간다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거치고 B를 거친다면 2가지, 1가지, 1가지, 2가지. 그 다음에 바로 B를 거치지 않고 간다면 2가지에 3가지,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 6,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여기 24가지에 여기 12가지 더해져서 36가지가 총 경로의 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36. 자, 이번 시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fx는 루트 x-k가 있고 좌표 평면의 곡선 y는 fx와 세점 7,1, 1,6, 10,9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7,1이고 그 다음에 b가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9.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서 곡선 y는 fx와 함수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삼각형 ABC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범위를 구해라. 자, fx가 이거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누굴 거냐면 x제곱 더하기 k가 되겠죠. 다만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자, 일단은 fx 루트 x-k가 얘와 만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려해 봤을 때 얘가 만약 k가 오른쪽으로 쫙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럼 k가 좀 적당히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얘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요 7에서의 이 fx의 함수값은 요 점 a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7에서의 fx 위의 점은 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즉 f7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f7이 루트 7-k니까요. 얘가 1 이상이다 라는 거에서 7-k가 4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는 4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겠죠. 여기서 k 범위가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쭉 k를 계속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C마저 C보다도 위로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C보다는 fx가 아래로 지나가야 된다. 즉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 약간 그림 이상하긴 한데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쭉 자라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적어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10에서의 함수값 F12 얘 점의 y좌표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F12 지금 뭐냐면 루트 10-k니까 얘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0-k가 8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7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냐면, 아니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C보다 위에를 지나가게 되지만 만나고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요 점 B보다는 아래를 지나면서 C보다는 위를 지난다는 거잖아. 다시 B보단 아래를 지나고 C보단 위를 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B가 X좌표 1인데인데, 자 봅시다. 이런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데, 요 점은 그럼 루트 1-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은 루트 10-k가 될 거잖아, Y좌표가. 그러면 얘와 얘의 X좌표의 차이가 9예요, 지금. 1, 10. X좌표가 차이가 9야. 그런데 Y좌표의 차이는 지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라는 데에서 이 B와 C의 Y좌표 차이가 3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Y좌표 차이가 3보다 크다는 거예요. X좌표 차이가 9인데 Y좌표 차이는 3보다 커요. 자, 그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X라고 할게요. 자, 헷갈릴 테니까 A라고 하면 지금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루트 A제곱 더하기 9라고 쓸 수가 있죠. 얘 제곱한 거 1-k에다 9를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운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9가 A보다 3 더한 거, A에다가 3 더한 거, 얘에다가 3 더한 것보다 간격이 크다. 지금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랑 여기의 Y좌표 차이가 이 B와 C의 Y좌표 차이보다 큰 거잖아. 이 Y좌표 차이가 3이니까 이 Y좌표와 이 Y좌표 차이의 차이가 3보다 클 수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즉 이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얘는 루트로 다시 한번 묶어서 써주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죠. 그죠? 그런데 루트 값이 A였기 때문에 항상 얘는 0보다 크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거가 A제곱 더하기 9한테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없다. 그래서 주황색 케이스만 만족하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무리함수가 fx가 저 삼각형과 만날 수 있는 k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 x제곱 더하기 k가 얘가 이 삼각형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이 아이는 꼭지점의 좌표가 0,k, 즉 y축 위에 있는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한참 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랑 안 만나.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겠지. 즉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점 B보다 아래를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좌표가 여기가 1이니까 얘 1에서의 함수값이 6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가 지금 1,1 더하기 k니까 1 더하기 k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k의 범위가 5 이하가 나오죠. 그럼 계속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C보다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이상 안 만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가 2차 함수가 C보다는 위를 지나고 있어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적어도 A, B, C랑 만난다. 그러면 요 점은 10, 100 더하기 K니까 이 100 더하기 K가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8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의 범위가 얘를 다 만족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체 교집합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7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년 2022년 성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문항 자체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다기보다는 간간히 계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함정들 그리고 수형도 같이 조금 케이스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이 섞여 있어서 25문항이라는 이런 많은 문제의 시험지를 50분 안에 해결하는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문항 자체적으로는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아주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조금 타임어택 같은 시험을 연습을 잘 해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